안녕하세요, 김보디입니다. 우선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의 오피셜 비디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는 2019년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9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F1 머신 SF90과 이름이 같고요. 그래서 뒤에 스트라달레라는 명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트라달레는 말 그대로 도로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라리는 차량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페라리든 나름의 의미가 다 있는데, 지금은 뭐 예전 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름을 장명을 하고 있지만 1990년 중반까지 페라리는 엔진 배기량, 그리고 바디 스타일, 그리고 때때로 지명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라리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대표적인 몇몇 차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599 GTB 피오라노입니다. 배기량 5999cc를 10으로 나눠서 599, 그리고 바디 스타일은 GTB 쿠페 스타일이고요. 피오라노는 페라리의 대표적인 레이스 서킷이죠. FIA의 1등급 라이센스를 취득한 세계적인 서킷 이름을 따왔습니다. 페라리는 엔진 실린더 1개의 용량을 수치화하여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50 GT인데요. 이 차량은 3000cc 12기통 엔진이며 이것을 나누면 실린더 1개의 용량은 250cc가 됩니다. 그리고 페라리 최초의 GT카, 그래서 GT카의 어떤 초석이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또 엔진 총 배기량과 엔진 실린더의 개수를 더해서 모델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46 GT 차량인데요. 2400cc 6기통, 그리고 대표적으로 308, 512 TR 모델이 있습니다. 엔진의 배기량과 실린더 내에 있는 밸브의 개수를 조합해서 모델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F355인데요. 3500cc, 그리고 실린더당 밸브가 5개가 있습니다. 엔조 페라리가 세계 마지막으로 개발을 승인했던 페라리 40주년 기념 모델 F40입니다. 총 1315대가 출고가 됐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들은 모두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컬러의 차량을 봤다면 모두 리페인트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특이한 점은 기어비인데 아마 3단에 거의 200km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온몸이 바디 전체가 그냥 나카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고, 카본과 뭐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차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F50입니다. 5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아마 현존하는 페라리 중에서 가장 F1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낼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페라리 641이라는 F1 머신의 엔진을 개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종종 어떤 페라리의 후면을 보면 BB라는 이니셜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베를리네타 박서의 줄임말이고요. 베를리네타 럭셔리 쿠페를 지향하는 그런 말이고, 박서는 엔진의 레이아웃입니다. 포르쉐에 들어가는 박서 엔진과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8 GTB입니다. 역시 3920cc를 8기통으로 나누면 실린더 1개당 488cc가 나오고요. GTB는 페라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터링이죠. 역시 GT 성향이 강한 베를리네타 쿠페 형식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라리 F40 이후에 8기통 트윈터보 차량을 이제 처음 내놓은 게 488 차량인데, 이 터빈은 예전과 똑같이 IHI4와 그 허니웰, 가레트라고 하죠. 회사의 터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250 GTO입니다. GTO는 그랜드 투어러 오몰로가토의 약자이고요. 표현을 하자면은 합법적인 도로용 자동차이지만 언제든지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TO, 250 GTO 같은 경우는 총 36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39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는 사실 330 GTO이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거고요. 250 GTO는 36대가 맞고, 이 36대가 63년, 4년, 62년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됐는데, 이 차량들이 현재 다 아직도
누군가의 품에서 잘 보관되고 있고 2018년도 당시에 이제 7천만 달러였죠. 지금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뭐 천억입니다. 천억 정도의 금액으로 4153 GT 셰시의 차량이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보도가 될 때 이제 메인 페이지에 빨간색 GTO를 이제 사진을 쓰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 GTO가 판매되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은색 GTO입니다. 출시 당시에 그런 어떤 시품 컨디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GTO 250 GTO 같은 차량들은 거의 모든 모델이 크고 작은 그런 레이스 대회를 거의 다 출전을 했던 아주 그 각각 셰시마다 아주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50 GTO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1시간 도 제가 떠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름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참 명기 중에 명기,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자, LM 예측하셨다시피 르망의 약자입니다. 2년 24시간 내구 레이스로 유명한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LM이 붙은 차량들은 보통 이 경주에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니셜 M은 모디파이의 약자입니다. 512M 같은 경우는 테스타로사의 마지막 수정 버전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티타늄 컷로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외무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512TR은 5000cc 12기통이기 때문에 앞에 512가 붙고 TR은 테스타로사의 약자입니다. 이 차가 이제 테스타로사라는 차량명이고요. 또 테스타로사라는 이제 빨간 머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리 차량의 엔진 헤드가 이제 빨간색이죠. 이렇게 같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엔조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6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총 400대가 생산이 됐지만 한 대는 교황청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총 399대가 판매가 되었고 2000년대를 대표하는 페라리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뭐 8대에서 10대 정도가 돌아다녔던 그런 아주 대단한 차량입니다. 페라리 프로 상계입니다. 순수한 혈통 그리고 순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SUV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만든 이제 페라리 최초의 SUV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다른 SUV들과 결이 다름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도 그런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프로 상계가 순수한 혈통 그리고 다른 결의 차량으로 가려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은데 페라리 그 페스트라고 하죠.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서스펜션 시스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 기능이 얼마만큼 프로산계에 잘 적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승패가 갈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멀티매틱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스펜션은 오일, 그러니까 유압과 이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굉장히 조금 기민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타보지 않은 이상 뭐 아무리 글로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라 참 어떻게 차량의 움직임을 완성을 할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산계는 SUV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페라리들과 달리 이 아주 매끈한 도로도 달릴 수 있지만 또 비포장 도로 또 뭐 노면이 좋지 않은 이런 다양한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좀 빨리 나와서 조금 테스트 해주는 그런 영상을 또 빨리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스펜션 시스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순종으로 남을 것인지 잡종이 될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몇몇 차종을 통해서 우리가 페라리 이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